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도 매도 매수 신호 열심히 발생. 하고 매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했네요. 그리고 전략 매도 종목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장은 상승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쪽보다는 지금도 매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아프리카 팬가입 되신 분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화면을 좀 바꾸고요. 시장 종합을 켰습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 오늘 장도 제가 계속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상승을 하지 않아요. 상승을 하지 않고 약보합권이나 뭐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약보합권이고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도 올랐다가 내리는 것 같고 계속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선물 흐름과 이 선물 흐름과 이제 주식 선물 흐름 그리고 뭐 달러 환율도 보고요. 그리고선 요 들어오는 금액 차익 순매수하고 비차익 순매수를 계속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자본이 계속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기관은 매도를 하는 척하면서 계속 해지 전략을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준비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제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상승 흐름이라고 뭐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칠판 보시면 오늘은 신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파버나인, ING 생명 이렇게 신규 매수를 했고요. 그날 매도한 종목으로는 네페스, 흥청그룹, 대동스틸. 대동스틸이 며칠 전에 매수를 해서 오늘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대동스틸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졌고요. 저도 뭐 대동스틸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산 것 중에 이게 조금 더 빨리 갔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절반 매도를 하고선 나머지 부분은 사실 20%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조금 모자라게 오더라고요. 상한가도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래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저는 현재 8.81% 수익인데 제가 이제 11,000 이게 얼마에 팔았죠? 대동스틸을 11,400원. 오늘 종가가 11,550원인데 조금 더 아래서 팔긴 했는데 거기가 이제 1차 VI 자리였기 때문에 제 원칙대로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일단은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에서 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단가 위에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분위기 봐서 또 매수해도 되고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동스틸을 제가 걸어놨었는데 안 사준다고 계속 짜증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까지 사줬으면 조금 더 수익을 받겠지만 뭐 그런 거를 아쉬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살 종목은 매일 있고 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도 언제든지 매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이 자리에서 매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갖다가 돌려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매도를 안 하게 되면은 살 돈이 없으니까 매도를 꾸준히 해서 수익 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자금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사실은 수익이 잘 나요. 수익이 잘 나는데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꾸준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적게 나든가 손실이 안 나는 게 맞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고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뭐 단타 치다가 물리고 이러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체결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 평단가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고점을 못 넘을 것 같아서 13,000원대에서 비중만 축소를 하는 방식으로 매도를 한 거고요. 물론 수익에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수익 1% 조금 넘게 돼서 한 2% 정도에서 수익을 낸 거고요. 현재 상태가 제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션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할 때부터 지켜보던 종목이라서 이제 아는데, 뭐, 특별히 얘가 엄청, 뭐라 그래야 되나? 참, 매도 신호 악독한 발생. 그룹이죠. 중국이었고, 상장할 때부터 중국 쪽이랑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사실 제대로 슈팅을 준 적이 없어요. 종목 자체가. 그러고선 지금 3년째 빼고 있는데 2년 반인가? 지금 아마 그렇게 뺐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3천억 대였던 게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빠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점을 본다면 이게 외국 회사예요. 외국 회사다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당연히 높고요. 외국인 비중 같은 경우는 현재 66%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니에요. 돈을 벌긴 버는데 또 그렇다고 엄청 많이 버는 회사도 아니다. 근데 예전에는 예수금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들어왔다가 그 돈을 또 빼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무상도 맞춰놨고 현재 최대 주주 지분은 뭐 5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8%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장가에서 지금 58%를 갖다 가지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또 살 수 있는 금액 중에 6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면서 사실 가장 좋을 사람도 최대 주주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추가 매수를 또 했죠. 예, 오늘까지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었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없고 한참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 대로 놔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일단은 이제 엔터주가 끝났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오늘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13%가 지금 손실인데 일단은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대주주의 관심이 아직 떠나진 않았다고 보는 거죠. 35% 대주주 지분 유지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 지분이나 배당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342억으로다가 좀 작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런 테마로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회사 자체는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건데 반도체 쪽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회사라고 하긴 그런데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 현금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서 제가 지금 추매를 하는 거고 회사가 일단은 조금 가지고 가도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는 추매를 했고요. 내일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규 매수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매도 신호 발생.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매출이 상당히 좋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좋은데 고점 대비 떨어진 퍼센트가 좀 적다는 거. 그에 비해서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 37%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 19%인데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문제도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춘다는 거는 사실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지만 일단은 만원 선을 돌파를 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만원대를 많이 돌파를 했었다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9,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매수를 한 거고요.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생각으로다가 매수를 해놨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내려갈 거를 먼저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버나인 같은 경우도 자리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라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일단은 적자에서 아니고요.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710억짜리라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제가 잘 안 건드리기는 하는데, 매출이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편이고, 재무상 뭐 유보율도 괜찮은 편이고, 부채도 많지 않은 회사라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이건 이제 작전하기 좋은 종목이죠. 일단은 대주주가 40%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무상의 흐름을 맞추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제 52주 최고가 대비 34% 오늘까지 빠져서 그런데, 원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25%에서 50% 빼고요. 그리고 우량주가 아닌 경우에도 33%에서 50% 정도 빼고선 이제 단기적 반등도 나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빠지면 매수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도까지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매수를 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오늘 종가 마감이 1.46%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두산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0.92%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누군가 얘기했었는데, ING 생명 좋아요라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왜 너는 안 사냐,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지도 없어 보이고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아예 아래쪽에 하방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내려가도 뭐 크게 더 내려갈 일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연말까지 보유할 생각으로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 배당을 6.8%나 줬어요, 작년에. 그리고 외국인 비중 37%나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도 60%나 되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보험업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 회사고요. 단기순이익도 889억 뭐 나와 있는 걸 현재까지는 보이는 건 그렇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회사 자체도 오래된 회사고 시가총액 2조 8천억 돼 있는 회사입니다. PER 같은 경우 현재 8.1로다가 분기 PER 나쁘지 않고요. PCR 같은 경우는 PER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 빠져야 얼마나 더 빠지겠나 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고, 현재는 0.27% 수익으로 오늘은 마감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다 다른 거 설명드렸고, 대동호텔, LB세미콘, 그리고 홍션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단기 고점 자리, 차트상으로 보면 224일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224일선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고점 부근이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분명히 꼬리 달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꼬리 달고 내려와서 한 번쯤은 더 아래로 찍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요 얘기를 카톡방에서 할 때 매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차트상으로다가 펑션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죠. 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홍션그룹. 자, 홍션그룹 같은 경우 좀 크게 해놨는데 작게 해도 상관없고 저는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크게 해놓고 본다고 하면, 자,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졌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요 표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과매수 구간이에요. 과매수 구간. RSI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을 되면은 화살표가 나오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과매수 구간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매도 신호 그게 발생. 과매수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물량이 터진 다음에 물량 없이 두 번을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량 없이 뺐는데 생각보다 많이 뺐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매수하셨어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늘 치고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번 여기서 121선을 갖다가 뚫어주고 난 다음에 아래로다가 두 번 받치고, 그리고 볼린저 상단을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일목 기준선입니다. 일목 기준선을 갖다가 위에서 정확하게 끌어올리면서 여기 뚫어놨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뚫어놓은 이렇게 이동평균 여기를 갖다가 뚫어서 매물을 갖다가 흔들어준 종목은 그 다음에 뚫릴 때는 조금 더 쉽게 뚫려요. 여기 이쪽에서도 보시면 뚫어놓고 한번 뚫어놨죠.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잘 뚫려요. 물론 내려오기도 잘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 뚫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구멍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 다음 뚫릴 때는 좀 더 편하게 뚫린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여기 아래서 내려오거나 여기 맞고 내려온 게 아니고 과매수가 걸리면서 뚫어놨단 말이에요. 과매수가 걸리면서 뚫어놨단 얘기는 다음번에도 여기를 뚫기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여기 올리면 바로 주의 종목 되고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럼 시간을 매도 어디서 신호 끄냐? 발생. 다시 내려가기 편한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수익 실현을 했으면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트를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차트만 보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뚫어놨다는 얘기 거기다 거래량이 매도 가장 신호 많이 발생. 터졌죠.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줄여서 볼까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을 봐도 지금 이쪽에 거래량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을 한번 뚫어줬는데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224일선 1년 평균 가격을 돌파를 해놨단 말이에요. 일단 뚫어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뚫어야죠. 그냥 뚫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물량만큼 나오면서 뺄 것이냐 여기서. 저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만큼 나오면서 여기서 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제가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거기다가 전체적인 장 흐름을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고 지금 시간상이랑 비추어 봤을 때 얘는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상승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더 나오면 더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꼭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을 잘못 잡는 바람에 비전을 잇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최고가 대비해서 빠진 것도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마이너스 52주 최고가 대비 5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게다가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주주 지분 좋고 외국인 비중 좋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배당을 아직은 주지 않는 종목. 근데 배당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배당을 주긴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면 펑션그룹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네요. 뭐 아직 배당 줄 마음이 없나 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중국 애들이 이제 최대주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약간 걸려요. 중국 애들은 뭐 약간 특이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량은 많이 들어왔고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 이러고 나면은 일단 한동안은 뭐 추가 하락보다는 내려오면 잡을 수 있는 타점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잡으실 때 윗라인에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에다가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잡지 말아야 될 종목하고 팔아야 될 종목하고 잡아야 될 종목인데 그 위치가 중요해. 똑같은 종목이라도 잡아놓고 괜히 많이 고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매도를 해놓고선 기다리면서 매수할 기회를 보는 게 낫지 굳이 높은 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선 떨어져 있는 거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기다리면 사람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도 매수 타점이 잘못됐으면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잡자라는 게 사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식에서 보시면 오늘 여기 보면 5번 검색식에 나왔죠. 5번 검색식이 뭐예요? 분할 매도 구간이에요. 슈팅 구간이지만 분할 매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슈팅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한 이유는 매도 구간이니까 매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다시 내려와서 4번으로 올 수도 있고 6번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번에 오거나 아니면 여기 2번 자리에 또 와요. 이게 2번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하면 되는데 굳이 왜 5번 자리에서 매수를 하냐는 거죠. 분명히 2번이나 7번 자리에서 나올 건데 이게 제 검색식을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서 나왔다가 얼마 한동안 이거 관심 없이 있다 보면요. 또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나와요. 1번에도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다른 안 보이는 검색식 지금 3개를 더 보고 있지만 거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뭐 보면 오늘 상한가 친 종목 이스타 아시아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 다 나오고 있지만
내 자리를 안 주고 간 종목에 대해서는 굳이 미련을 갖진 않아요. 제가 오늘 뭐 어제 대동스틸도 이제 계속 대동스틸 사가지고 어쨌든 오늘 수익을 내긴 했지만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같은 계열들 있죠. 그 뭐라 그래 문배철강, 구국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도 그 종목을 안 사고 제가 대동스틸을 산 이유는 대동스틸은 저한테 타점을 제가 원하는 타점을 줬는데 다른 종목은 타점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종목을 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이는 종목을 샀다라는 거죠. 물론 제 종목이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칠 수도 있지만 보이는 종목을 사야지 그냥 무작정 아무 데서나 막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날보다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러면 오늘 20분이나 설명을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